압수수색 영장은 사전에 제시해야 되는데 다만 급속을 유하거나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때 범죄 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거 완전 말장난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체포 구속영장, 영장은 사전 제시가 원칙이고, 단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으면 이때는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범죄 사실과 변호인 선임권도 알리고 집행 후 신속히 제시한다. 이게 형사소송법 85조 3항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사전 제시하고 사후 제시는 안 돼요. 긴급 집행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영장의 사전 제시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사후 제시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18조는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라고 했지 사후 제시에 근거 규정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체포 구속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이 범죄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에서도 범죄 사실을 알리는데 양자의 차, 이건 긴급 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에서는 미란다 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은, 사전 제시하지 않으면 범죄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취지고, 다른 각도로 보면 체포 구속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 잡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장 소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때요? 불신검문하다가 우리 형사폰으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배가 내려져 있네.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네. 그때는 어때요? 일단은 체포를 하고 알려주죠. 무슨 범죄 사실로 영장이 발부됐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알려주고 이 사람이 체포를 해. 그 다음에 이 체포를 걸어놓은데, 영장을 발부해 놓은 거기 담당 수사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형사팀에서 와서 인계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긴급집행이죠.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은 사전에 발부한 이상 장소가 도망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장의 사전 제시와 관련해서 이제 영장의 제시는 정본을 제시해야 된다,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통이 작성되면은 정본이 나올 수 있고, 한 통만 하면 원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럿인 경우에 있어서, 여럿인 경우에는 개별적 제시해야 된다. 원래 영장을 사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이 영장을 보고 이게 압수 대상인지 아닌지, 함부로 압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이 통제하려면은 처음에 와서 착 보여주면 안 돼요. 착 보여주면 안 되고, 여러 명이면 한 명 한 명에게 보여줘야죠. 압수할 때마다 압수 심하다, 압수 심하다. 그리고 영장을 제시할 때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과 대상, 이런 것들을 범죄 사실은 뭐고, 대상, 혐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다. 이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으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시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석기 내라는모 사건이에요. 이석기 내라는모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사실 우리 경찰 수사 실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갔어. 근데 피압수자가 없어. 현장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거인, 근처 사람, 혹은 지방 공공단체 직원, 형사소송법 123조 3항에 따라서 이런 사람을 참여시키고 이런 사람한테 보여준 다음에 압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만약에 이석기 내라는모 사건이 아니었다면 위법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통진당 사건, 이석기 내라는모, 특히나 그 시점이 항상 종북 세력 척결,
뭐 이런 것들에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압수를 적법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약간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되지 이렇게 긴급 집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셔서